예, 오늘 모신 선생님은 합격생 100인의 학년별 학생부라는 책을 쓰신 어준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대치동 잘생긴 선생님입니다. 예, 닉네임을 지난번에 이어서 여전히 잘생긴 쌤으로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예, 선생님. 여전히 예, 잘생겼으니까요. 예. 자, 저희가 1학기 학생부 마감일이 8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야근하시고 선생님들마다 또 고3 선생님들은 너무 바쁘시고 이런 것 같은데요. 중고등학교마다 요즘 내용에 대해서 검토 많이 하고 있죠, 선생님. 네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에는 7월 말에 학생부 작성을 끝내야 하는 곳도 있을 거고, 아, 대부분의, 그런 곳도 있나요? 네네, 네. 대부분의 서울권 학교들은 8월 말이 학생부 마감일이다 보니까, 선생님들 가끔씩 제 페이스북에 친구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막 11시, 10시, 9시 이때까지 이제 쓰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걸 통해 진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어떻게 작성하냐 하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네네, 또 학부모와 선생님이 약간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음, 이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선생님?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학생의 이제 인적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뭐 주소라든지 부모님 인적 사항, 전학 네. 사항이라든지 이런 기본적 인적 사항이 가장 첫 네. 페이지에 기록이 되게 아, 되고요.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다음에 간소화가 되면 빠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부모님 네네. 인적사항 부분이요. 뭐 예. 학생 이름 정도만 들어가고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적 사항 정도만 들어가고 출결 음, 사항까지만 들어가고 이제 부모님의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이나 음, 주소 같은 경우는 빠지는 걸로. 예. 빠진다라고 현재 방안은 그렇게 되어져 네네. 있죠.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가장 첫 페이지를 펴시면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들 학생부를 같이 뽑아서 보시면 참 도움이 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겠네요. 예. 네네. 수상 경력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서 몇 가지 자격증들이 이제 학생부에 기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기록되지 못하고요. 일부 자격증들을 땄을 때 기록할 수 있는 음,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이 이제 예. 존재하게 예, 되고요. 이 5번 항목인데 이거는 중학교 학생부에는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학생부에는 없고요. 고등학교 학생부부터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진로 희망 사항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진로 희망 사항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작성을 하게 되고 이따가 또 항목별로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도가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게 이제 6번에 있고 현재 고3까지는 취미 또는 특기 또는 흥미라는 난이 있어서 기재가 되는데 현재 고2 아래 학생들은 전부 다 희망 사유만 있고 부모님의 네. 그 사유도 지지하는 희망 이 부분은 또 빠져 있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예. 네네. 부모님의 희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교육부의 음, 판단과 아이들의 이 생활을 기록하는 거니까 일리가 네. 있는 이야기죠. 예, 예. 사실 뭐 두 예. 가지를 기재해도 된다고 되어져 네네.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굳이 뭐 학생의 희망사항, 부모님이 지지해주는 희망사항 두 가지가 있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선생님, 그렇습니다. 7번째는 또 어떤 건가요? 일곱 번째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크게 들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자동 봉진이라고 부르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 이렇게 네 가지의 활동을 각각 아이들마다 내용을 누가적으로 기록하게끔 되어 있는 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8번에는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라는 란이 있어서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거는 모든 중고등학교가 다 공통으로 들어가게 네. 되는데 각 교과와 과목별 이수 단위 그리고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자 수, 성취도, 석차 등급 그리고 이수 인원 네, 등 이수 인원 등 굉장히 예, 다양한 이제 교과와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예. 아래에 이제 등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들 말고 아이가 과목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된 성취나 성장 과정 같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게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따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줄여서 세특이라고 부르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꽤 많이 온 거죠, 지금? 예, 거의 이제 다 온 거죠. 예. 10번까지 예, 있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세특이 끝나게 되면요. 예. 그 다음으로는 독서 활동 상황이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요. 있고 예. 예전에는 독서 활동에서 우리가 느낀 점이라든지 계기라든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책 제목과 저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출판사까지만 기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각 과목별로 그리고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읽은 책들을 공통이라고 해가지고 올릴 수 있게끔 과목과 영역을 분리해서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있나요? 네, 이제 마지막이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란에는 담임 선생님이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 아이가 1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뭐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뭐 나눔이라든지 주로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과 특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혹은 아이가 뭐 집안 사정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이나 아이가 1년 동안 살면서 큰 난관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조금 다소 좀 주관적이면서도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천서가 폐지가 되면은 20번으로 대체될 것으로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추천서를 아예 폐지를 하는데 추천서는 원래 비공개 문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추천서로 대체하려면 뭐 비공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논의가 있을 만큼 추천서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문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학기 말이 되면은 실제로 학생들의 노력의 사실이나 선생님들의 관찰 평가가 기재가 되잖아요. 네네. 그럴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건가요, 선생님? 네, 크게 4번의 수상 경력, 그리고 5번의 자격증과 인증, 6번의 진로 희망, 7번의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 8번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그리고 9번의 독서, 10번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총 7가지의 항목이 네, 주로 아이들의 어떤 성장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찰과 평가가 들어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3번은 자동으로 기재가 되는 것이고 4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포인트인가 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8번의 교과학습 및 발달 사항의 내신 등급은 뭐 자동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크게 이제 신경을 쓰실 부분이 없고 그 중에서도 세특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은 이제 4번 수상부터 본격적으로 작성되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포인트 짚어주시죠. 우선은 4번 수상의 경우에는요. 일단 자기가 받은 수상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부분을 조금 점검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보통은 제대로 기술이 되기는 하는데요. 아주 간혹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받은 상인데 실리지 않아가지고 누락되는 경우가 특히나 이제 학기 말에 정신없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짚어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학생이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경시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다. 누락되면 사실 상당히 안타깝겠네요. 그렇죠. 수상 같은 경우에는 뭐 실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학생도 있고 할 수 없는 학생도 있겠지만 수상을 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과 관련된 특히나 그런 수상들은 굉장히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5번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어떤 건가요? 5번 자격 및 인증 취득 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인문계고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자격증 종류들은 대부분 이제 특성화고에서 아이들이 뭐 지게차를 끄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NCS 우리가 그 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봐야 되는 그 시험에서 직무 표준 능력 인증 사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문계고 학생들이 이것들을 딴다라고 따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딴다고 해도 입시에서 크게 무언가를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없는데요. 크게는 한 3가지 종류가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특성화고나 이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관련되어진 국가기술 자격증 쪽에 한 가지가 그렇습니다. 있고 사실 국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전문 자격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의사 이런 종류라니까 사실은 국가 전문 자격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아마 제가 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한 60여 가지의 자격증인 것 같은데 보통 알려져 있는 게 60여 가지 자격증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국가 기술 자격증 중에서도 일반고에서 일부 몇 가지 자격은 취득을 해볼 만한 것들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바뀌어지는 학생부 방안에서는
이것 자체를 이제 기재를 하지만은 대입에는 적용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네. 것이 현재 입장인 것처럼 이제 들려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국어 능력 시험이라든지 뭐 토크엘 같은 시험들이라든지 테셋이나 매경 테스트 같은 경제나 국어 시험 중에서는 아이들의 입시에서는 지금까지는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으면서도 5번의 기록이 가능한 그런 자격증들도 예, 예.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 한 예. 12가지 정도 종류 자격증들이 있어서 국어랑 경제 이해력 능력 검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경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따서 자기소개서에도 쓸 수가 있고요. 요거를 쓰는 경우들도 더러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네.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6번의 진로 희망사항. 저는 이제 학생들을 볼 때 상당히 눈여겨서 보는 항목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이제 점검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우선은 진로 희망상 어떤 직업을 적을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이 진로 희망 사유란에 눈을 조금 더 많이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떤 직업을 적을까 항상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이유는 어떻게 적을까 조금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선은 어떤 진로를 적어내든 간에 그 진로를 왜 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진로를 위해서 내가 고민한 과정들 뭐 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독서를 했다든지 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데 좀 학생부에 기록되기 어려운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과정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은 결정하게 된 계기만 구체적으로 적지 말고 네. 학생들이 그 목표가 정해진 이후에 준비해 가고 있는 노력과 흔적 이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적으라 이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조금 더 덧붙인다면 그래서 진로가 바뀌었을 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바로 그 부분에서 진로가 바뀌었을 때 이 진로 희망 사유가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진로에 A라는 진로를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의사라는 진로를 가지고 있다가 이 친구가 생명공학 연구원이나 제약 연구원 쪽으로 꿈을 돌리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왜 그럼 난 의사를 꿈꾸다가 제약 연구원 쪽으로 꿈을 바꾸어서 의대가 아니라 생명공학과를 진학하게 되었느냐. 뭐 책을 읽게 되면서 내가 제약을 통해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학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던져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변경되어진 계기가 있다라면은 그 희망 사유 부분에 적으면 좋겠네요. 네,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꿈이 이제 구체화되는 경우에도 그 꿈이 어떻게 구체화가 된다라는 것도 점차 구체화되어 가는 것. 예를 들어서 화학자에서 이제 제약 연구원으로 화학은 모든 분야를 다루는 거지만 제약은 화학 중에서 일부의 분야로 꿈이 구체화되는 사례이잖아요. 네. 화학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과정을 써주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약 쪽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겨서 꿈이 이렇게 구체화됐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이유를 적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예. 따라서 꿈이 제약 분야에서도 더 구체화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알츠하이머 그 약을 만드는 어떤 학생이 되고 싶다. 어떤 학자가 되고 싶다 예, 하는 예. 부분으로 구체화될 수도 있겠고요. 예. 여하튼 꿈이 계속 유지가 되면 구체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을 것이고 변한다면 당연히 변했으니까 그 이유를 써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에 3년간의 노력한 모습이나 꿈이 성장하거나 발전되어지는 과정이 이 항목에서 잘 드러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진로 활동란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은데 사실 일선 학교들에서는 진로 활동에서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이 담긴 개인적인 관찰들이 담긴 학생부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진로 희망 사유란을 많이 활용한다면 그런 것들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학생부 전체 10개 항목에서 어릴 적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가장 개인적 경험이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유일하게 이 진로 희망 사유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릴 적에 자신이 어떤 겪은 경험 같은 것들이 유의미하게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공식적인 기록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유의하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 희망하는 내용들이 작성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사실 거의 고스란히 적혀질 수 있는 유일한 위치가 이곳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이 본인에 대한 진로 희망 자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적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엄격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아무래도 진로 성숙도라는 것을 평가하다 보면은 막연한 진로보다는 구체적인 진로가 결국 구체적이 됐다는 건 그만큼 그 진로에 대한 탐색을 오래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더 평가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 보면 과를 한 개만 쓰는 경우가 아니라 두 개나 세 개씩 여러 가지 과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진로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꼭 구체적인 게 그런 경우에는 좋다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계공학과랑 화공과나 신소재공학과 이렇게 세 가지 학과를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학과를 정해서 쓰기보다는 그냥 공학자 이렇게 우선은 써놓는 것이 훨씬 더 입시의 관점에서는 여러 군데의 원서를 넣을 때는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예. 자,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7번 창체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이렇게 네 가지 활동인데요. 자율활동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중에서 아이들의 입김이 가장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동아리 활동하고 봉사 활동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선 자율 활동은요, 말이 자율 활동이긴 한데요. 이 학교별 자율 활동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학생회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수련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학교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안에서 개별적인 경험이나 개별적인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이 제대로 서술되게끔 한다. 라는 게 이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 학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학교 안에서 각각 자기 반별로 학급별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라든지 학급 안에서 아이가 차지하는 역할들 뭐 예를 들어서 학급 회장이라든지 학급의 석이라든지 학급의 환경부장이라든지 하는 학급 속에서의 자치적인 역할들이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분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로 인해서 복사 붙여넣기라고 우리가 복붙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죠.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개인적인 개별적인 경험도 작성될 수 있는 칸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의 행사나 학급 내에서의 행사 또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학생이 참여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성장해가는 모습이나 노력한 흔적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계기로 작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잘 이제 읽어보시면서 오늘이 학생부 점검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방송이니까 읽어보시면서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에서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뭐 아이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이뤄내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선생님께 역할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리더십 면모가 조금 기재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 에피소드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자, 동아리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네네, 그렇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처음에 이걸 말씀드리는 걸 조금 깜빡했는데 각각의 기재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써주는 건가 하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 이 잘못됐을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일단 자율활동이랑 봉사활동이랑 이 두 가지는 담임 선생님이 3년 내내 기록을 해주시게 되어 있고요. 예, 예. 진로 활동의 경우에는 1학년 때 진로와 직업 선생님께서 기록을 해주시고 대부분 2학년, 3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께서 진로 활동도 예.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예. 동아리 활동은 당연히 동아리 활동이니까 동아리 선생님께서 예. 기재를 해주시는 게 원칙이겠죠. 예, 예. 동아리 활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아이들이 하고 있는 상설 동아리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조직해서 만드는 자율 동아리 이 두 가지 동아리 활동의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동아리 활동을 쓸 때 말 그대로 동아리 활동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아, 그건 무슨 말이죠? 동아리 활동을 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도서관에 견학을 갔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동아리에서 무슨 토론 활동을 했다. 했다. 네, 그렇죠. 어떤 활동을 했다. 이 활동을 했고 저 활동을 했다. 라는 걸 써주게 되면은 좋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좋은 것 예. 같지만 예, 예. 그 아이가 그 활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사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떤 어렵습니다. 노력을 했는지. 그렇죠. 그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동아리 활동 속에서죠. 예. 하지만 이건 그래서 네.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도서관 견학을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견학 장소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런 이견을 잘 조율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 가지고 도서관을 어디로 갈지 딱 정했다.
이러면은 도서관에 견학을 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견학의 과정에서 이 예. 아이가 발휘한 리더십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르네요. 그렇죠. 그 말씀 들어보니. 예. 그래서 제가 지도한 사례 중에 3년 전 학생하고 2년 전 학생이 둘 다 춤 동아리를 했는데 예, 예. 사실 춤 동아리는 춤을 춘 내용들이 주로 기재가 됩니다. 어떤 축제에서 춤을 췄다, 학교 무대에서 춤을 췄다. 근데 사실 춤을 췄다는 건 그 동아리의 정체성인 거지 그 아이의 정체성이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도하기를 그 한 아이는 일본어학과를 가고 싶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 활동 중에 한일 중고생이 함께 교류를 하면서 춤을 문화교류. 추는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일본 아이들과의 소통 과정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풀어가라고 이제 동아리 활동을 수정을 같이 했고요. 또 한 학생은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한테 춤을 췄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기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학생은 춤을 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상을 짜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 그 없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구청에 동아리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서 계획서를 내고 동아리 활동 계획을 작성하고 이런 기획적인 면모가 들어가는 게 훨씬 예. 영향가가 있는 거죠. 예, 공연을 기획한다거나 예산 그렇죠. 편성에 도움을 준다거나 예, 그런 좋은 것들은 이야기네요. 예. 경영이랑 관련이 있는 활동이니까 예. 오히려 춤을 췄다 이런 동아리 활동 자체보다는 활동 속에서 아이들의 역할이 자세하게 드러날 수 예.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선생님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네네. 학생이 이렇게 상경 계열을 지망할 때 다른 항목에서는 상경 계열에서 공부하기 충분한 면모가 보이면서 춤 동아리를 그냥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당연하죠. 뭐 네. 체력적인 측면이나 아이들과 어울린다는 측면이라 예, 예, 당연히 상관이 없지만 예, 예. 그래도 그 안에서 자신이 경영학적인 어떤 전공적 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예,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네네. 부분이 드러나게 그렇죠. 되겠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 보통 딱 보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학생들이 꽂혀 있는 대로 이렇게 그것을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그렇죠. 되니까 춤 동아리에서의 여러 가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노력들을 본인의 진로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긴 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줄이자면 동아리원이 10명이면은 예. 동아리는 하나여도 그 느낀 점과 활동은 10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동아리 활동마저도 그 부원 전체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학생들마다 저마다 성장되고 주안점들은 조금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겠네요, 선생님. 네네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다음 항목은 또 어떤 거죠? 봉사 활동이 이제 다음 활동인데요. 예, 예.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항목인데 사실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 중요도를 잘 못 느끼시는 것 같고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착각을 일단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봉사활동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면 다들 봉사활동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뭐 60시간 했어요. 70시간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시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봉사활동 누계의 시간에 봉사활동이 지금 누락 안 되고 제대로 시간이 기재됐나 그것만 많이 확인을 하시는데 이 아이가 어떤 봉사활동을 했고 그 봉사 속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역할을 가졌는지를 기록해주는 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처럼 봉사활동 칸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칸을 많이 무시하시고 실제로 제가 특히 지방에 내려가서 보면은 봉사활동 칸 자체를 아예 비워놓는 예.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제가 아까 기재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부분의 잘못은 선생님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생들의 문제가 조금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외부에서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오잖아요. 뭐 요양원이나 뭐 어떤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봉사를 많이 해오는데 그런 봉사를 할 적에 봉사활동 확인서에 적혀있는 시간만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실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애가 무슨 봉사를 했는지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만 가지고는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뭐 역할을 했고 그 안에 자세한 느낀 점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사실 성장의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내가 봉사활동을 했으면 시간만 갖다가 띡 내기보다는 봉사활동을 한 다음에 느낀 점을 담아서 간단하게 한 장짜리 보고서라도 제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선생님께서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 아이가 봉사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어떤 성장이나 하는 부분들을
기록을 좀 해주실 수가 있겠죠. 예. 잘생긴 쌤 내일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내일도 꿈과 끼를 담는 학생부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